사주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편인도식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 강의를 하는데 편인도식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냐 이런 질문을 받고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편인도식은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편인도식이 무슨 뜻이죠? 편인이 식신을 극한다. 편인이 식신을 극하고 있는 걸 우리는 편인도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편인도식을 나쁘게 보냐면 편인이 흉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식신은 길신이기 때문이죠. 흉신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겁재, 상관, 현관, 편인. 이게 대표적인 사형신이죠. 길신은요. 식신, 정재, 편재도 길신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정관, 정인이죠. 그런데 대표적인 흉신 중에 이 편인이 길신 중에 대표적인 길신인 식신을 극하니까 그걸 무조건 안 좋게 보는 건데요. 저도 인정합니다. 편인도식이 너무 과하다. 편인이 너무 강하게 식신을 극한다. 이거는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주는요, 편인 도식이 되어야 긍정적이고 유리하며 잘 풀리는 사주가 있어요. 왜냐? 사주는 조화와 균형을 중심으로 살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주는요, 편인이 너무 과해요. 그 편인이 식신을 극합니다. 제가 왼쪽에 가지고 온 사주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경술일주 사주인데요. 월간에 임수식신이 하나 떠 있습니다. 이 임수식신이 지금 연지, 진중, 계수의 뿌리가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천간의 경우 지지에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피자라는 겁니다. 이 월간 임수는요, 진중, 계수의 뿌리가 있지만 지지에서 지금 진술, 삼쟁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술토가 진토를 3대1로 공격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제 아무리 토가 붕충이라고 해서 붕충은 충의 영향이 크지 않다. 그리고 붕충은 서로 충이 될 때 지장 간의 간지가 확 힘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특히 이 문장은 정말 잘못된 문장입니다. 붕충이 되면요, 제 아무리 토끼리 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장 간에 간지들끼리 손상이 가요. 이 경우에는 진중 계수가 깨져 있습니다. 지지만 보면. 왜? 술토 안에 있는 정화가 3대1로 진중 계수를 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임수가요, 진중 계수의 뿌리가 강하지가 않아요. 이 상황에서 병임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금이 금생수로 임수를 생해주고는 있지만 임수가 뿌리가 약하고 병임충도 되고 있어서 이 사주는 식신의 영향이 크지 않은 사주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 이 임수가 상징하는 오행이죠. 오행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십성, 여기서는 식신입니다. 세 번째는 육친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토가 과다하기 때문에 위장이나 이런 쪽에 건강 문제가 심할 수 있고요. 수가 금생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가 상당히 약하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이거죠. 편인이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있죠. 토, 편인이 임수, 식신을 강하게 극한다. 그래서 편인도식이 아주 세게 되고 있는 사주입니다. 이거는 부정적이에요. 어떤 부정적인 특징이 드러날까요? 식상은 뭐죠? 나를 표현하는 기운입니다. 게다가 의식주이기도 하고요. 내 욕망이기도 해요. 식상이 수면욕, 성욕, 식욕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식신이 강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음식을 잘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인이 과다하게 식신을 극하고 있으면 이건 편인 도식과 관련된 문제가 커질 수 있죠. 편인 도식과 관련된 문제가 어떤 걸까요?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 생각만 많고요. 그걸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식신은 밖으로 표출하는 기운이잖아요. 내가 뭔가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그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말을 할까 말까, 이걸 해도 될까 말까, 이거 말고 다른 게 하는 게 나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요.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편인 도식을 제가 어떤 상태에 비유를 하냐면 계속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설계도만 그리고 벽돌 한 장 쌓지 않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이 과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력이 결여되는 겁니다. 어쩌면 편인이 너무 과다하면요, 완벽주의적 성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나치면 결국엔 생각만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편인이라고 하는 건 이 편자가 약간 삐딱하다는 거잖아요. 인성은 남에게 도움을 받는 기운이 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인이 약간 치우쳐져 있는 인성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타인의 호의라고 할게요. 이런 걸 제대로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심을 하기 때문이죠. 의심. 저 사람이 나한테 혹시 뭐 빼먹으려고 하나? 갑자기 왜 날 도와주려고 하지? 그렇기도 하고요. 또는 망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타쿠적 기질도 좀 강해요. 이게 긍정적으로 쓰이면 종교성으로 드러나는데 이렇게 편인이 과다하게 식신을 극하는 사주는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왜냐? 이게 자신만의 세계가 좋게 이야기하면 확고하거든요. 이거는 철학이나 종교나 뭐 영성이나 심지어 명리 공부할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현실성이 결여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걸로 쓴다고 해도 잘못하면 그 백면서생이라고 하죠. 공부만 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특히 이런 사주가 주식을 하면 위험합니다. 계속 차트만 쳐다보면서 내가 사고 팔아야 될 타이밍을 놓쳐요. 근데 제가 이 영상 초반에 편인 도식이 긍정적인 경우도 있다고 했죠. 우리 파이님들은 이걸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편인 도식은 사실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일 뿐이에요. 편인이 식신을 극한다는 뜻입니다. 편인 도식이 긍정적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이 사주를 볼게요. 보면 이 사주는 제 아무리 식신이 길신이라 하더라도 지금 식신이 몇 개죠? 물론 개수로만 하면 4개지만 전부 다 수생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식신이 너무나 과다한 사주죠. 그래서 식신이 과다하면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어떤 특징들이 있죠? 이런 게 좀 성욕이 과다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식신이 상관하고 묶어서 보면 식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의식주이기도 하고 내 욕망이기도 하고 나를 표현하는 기운이기도 하고 움직이는 기운이기도 하고 이게 손과 발에 해당되는 기운이에요. 내가 몸으로 경험하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상이 과다한 사람들이 이 밖으로 자꾸 표현되는 이 기운들 때문에 되게 예민할 수도 있어요. 재밌죠? 편인이 과다해도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식신이 과다해도 예민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재밌는 건 편인이 과다하든 식신이 과다하든 둘 다 ADHD 같은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식신이 과다해지면 일간을 강하게 설기시키잖아요. 그러면 일간이라고 하는 건 내 체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식상으로 과다하게 기운이 생겨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지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관심을 갖고 하는 일은 많은데 끈기가 없어서 중도에 쉽게 포기하거나 또는 제대로 마무리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 마무리란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제대로 끝까지 일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일은 엄청나게 많이 벌립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신이 과다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관을 극하죠.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할 때 구설수 또는 부적응 또는 조직에 몸을 담고 있다 보면 우리가 관습적으로 따라야 하는 조직의 규율, 규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반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이 너무 산만하고요. 뭔가 사회적 안정감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정리하면 실속 없는 분주함 때문에 늘 피곤하다.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식신이 과다하면요. 그래서 이 사주가 식신이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에 아무리 길신이라 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문제들이 생기기가 쉬운 사주예요. 그러면 이 사주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편인입니다. 편인. 왜? 정인도 있고 편인도 있지만 음과 양의 관점에서 식신을 가장 제대로 극하는 건 뭐죠? 바로 편인이에요. 편인. 그래서 이런 사주는요, 편인 도식이 되어야 유리하고 긍정적인 사주가 됩니다. 이 사주의 용신은 금인성입니다. 금인성이 들어와야 자기의 기운을 유리하게 쓸 수 있어요. 이 사주는 이 식신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식신이 기신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기신은 화재성이고요. 구신이 식상입니다. 그래서 화하고 목이 들어올 때 운이 불리하게 흐르는데 금이 들어와야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균형이 잡힌다는 뜻이에요. 이 사주는 억지로라도 편인 도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과도한 식신을 편인으로 제어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 식신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기운인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산만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주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힘인
편인이라도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 번쯤 고민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편인이 너무 과한 사주는 집을 지을 때 설계도만 그리느라 벽돌 한 장 제대로 쌓지 않는 상태라고 했었죠? 그러면 식신이 너무 과한 이런 사주는 어떤 사주가 될까요? 설계도도 없이 벽돌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쌓다가 결국엔 집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 영상을 왜 찍고 있냐면요, 편인도식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냐라는 질문을 받고 사실 좀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수강생분들에게 항상 사주의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이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편인도식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편인도식이랑 재극인하고 재생사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재극인과 재생사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고요. 오늘은 편인도식에 대한 이야기만 일단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 사주는 상관이 너무 과하다. 그쵸? 이 식신보다는 상관이 과한 사주가 사실 구설수에 휩싸이기도 쉽고요. 지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면 상관이라고 하는 건 식신과 다르게 이 정관을 정면으로 극하고 대항하려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바로 그냥 말이 튀어나와요.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욱하는 기질도 있고요. 근데 다행인 게 이 사주는요, 인성이, 특히 정인이 상관을 극하고 있다. 어디서? 연주하고 월주에서. 월지, 연간, 이게 서로 호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주를 가지고 상관패인이라고 하죠. 뭐예요? 상관이 마패처럼 인성을 차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상관패인도 상당히 좋은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역시 가치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상관이 마패처럼 인성을 차고 있다라는 뜻인데, 만약 어떤 사주가 인성이 너무나 정말 너무나 과다해서 상관이 깨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인성이 정인이 라고 할게요. 정인이 너무나 과다해서 상관이 깨졌다고 하면 이걸 우리가 상관패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를 보겠습니다. 상관이 있는데요, 이 정인들이 지금 상관을 극하고 있죠. 근데 이게 상관패인의 양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상관패인을 우리가 보통 상관이 마패처럼 아름답게 인성을 차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상관패인이긴 한데 사주가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아니죠. 왜요? 너무나 정인이 과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과다한 정인이 상관을 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조화와 균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너무나 지금 위태로워요. 간목이 깨져있기 때문에 이분은 척추 측만증, 그리고 눈에 대한 문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기기 쉬운 사주라는 겁니다. 식상이 과다할 때는 인성의 제어가 필요하고요, 인성이 과다할 때는 재성의 제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상이 과다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인성을 끌어와야 합니다. 인성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어요? 인성은 생각하는 힘이죠. 그리고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종교나 기도 또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인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멘토나 스승에게 기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 자녀의 사주를 봤다. 그런데 식상이 너무나 과다하다. 그게 식신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과다해서 내가 볼 때 조화나 균형이 무너져 있다. 그러면 편인이라도 끌어와야 합니다. 만약에 식상이 너무나 과다해서 이렇게 신약한 사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대학원 석사까지는 좀 보내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 전문 직종이라고 하면 전부 다 의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이게 아이가 만약에 자동차를 좋아하고 뭔가 기계에 소질이 있고 그런 걸 운전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은 포크레인 기사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자동차 정비사 같은 것도 괜찮아요. 물론 미래에는 직업적으로 이게 유망하냐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전문 직종이라고 하면 늘 사자 직업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판단해 보시고 그걸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하나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게 식상이 과다할 때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인성이 없는 식상 과다는 깊은 전문성을 갖추기보다 단순 반복적인 활동이나 또는 흥미 위주의 행동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속 없는 분주함, 내가 할 수 있는 또는 할 줄 아는 일은 많은데, 그러니까 재주가 많은데 다음날 끼니 걱정하는 사람,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편인이 너무 과다해서 식사 극하는 사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화하고 균형이 깨져 있다는 측면 하에서는 편인을 덜어내려면 재성을 끌어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인은 생각하는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편인을 어떻게 하면 덜어낼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재성뿐만 아니라 식상과 재성을 끌어와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재화활동입니다. 재화활동. 부모님이라면 자녀에게 용돈 주지 마세요. 웬만하면. 맥도날드든 편의점이든 아빠가 대학까지는 등록금을 내줄 건데 너가 최대한 아르바이트 하면서 네 용돈은 네가 벌면 좋겠다.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어른으로서 재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 집 밖에 나가지 않거든요. 운동도 해야죠. 왜? 이게 식상이니까. 운동도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도 교류하고 연애도 하고 여러가지 취미활동도 만들고 재성은 재활동하는 힘인데 이거는 사람들과 보다 넓게 네트워크를 하는 힘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왜? 인성만 과다하면 제가 백면서생이 되기 쉽다고 했잖아요.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하기 전에 실패를 걱정합니다. 물론 이렇게 인성이 과다한 사람들이 나중에 재성이 들어올 때 정말 자기 능력을 폭발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운에서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강의하고 활용하는 명리학은 그래서 내게 어떤 기운이 필요하냐 그리고 그 기운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 수 있냐 전 이렇게 해서 내 삶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조화와 균형의 관점에서 사주를 바라보시고 편인 도식이 돼 있다, 상관폐인이 돼 있다, 그래서 안 좋은 사주고 이건 좋은 사주다 이런 식으로 1차원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 조화와 균형의 관점에서 어떤 기운이 이 사주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 사주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에 포커싱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초코명리 지금 바로 구글에서 초코서당 라이브 클래스를 검색해보세요. 초코서당 라이브 클래스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사주명리학 VOD 강의들을 언제든 쉽고 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초코서당 라이브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수강생들의 솔직한 리뷰를 확인해보세요.